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관리예요. 106페이지. 여기서 이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오른쪽 이제 날개 107페이지 오른쪽 날개 보시면 방사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의학용어이기 때문에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직접적인 발생 부위에서 멀지만 같은 신경 분절에 속해서 통증이 전달되니까 그 부위 주변이 다 아픈 거죠. 예, 꼭 그 주변만 있는 게 아니라 방사통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결국 고관절 골절도 방사통 때문에 서해부와 대퇴부가 아픈 거죠. 그런 식으로 방사통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이제 106페이지랑 107페이지는 왜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건강과 안전관리에 유의를 해야 되고 근골격계 질환이 많이 생기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걸 뭐 외울 필요도 없고 사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미끄러지는 데 있어 조심스럽지 못해서 아니면 우리가 계속 같은 동작을 반복하니까 마모가 돼서 이런 질환들이 많이 생긴다. 그래서 결국에 이게 결론은 뭐냐면 나번의 근골격계 질환의 관리법 보시면 어떤 일을 하든지 뭘 많이 쓰면은 그 부분이 고장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근골격계 요양보호사에게 잘 걸리는 질환들이 한 5가지가 나와요. 어깨 통증, 손목 통증, 목 통증,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팔꿈치 통증까지. 우리가 이제 환자를 케어하면서 상체를 많이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온 거는 어떤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이런 근골격계 질환이 잘 걸냐가 아니라 그 질환이 무엇이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7페이지 보면 첫 번째로 어깨 통증이 나와요. 그래서 어깨 통증이 왜 잘 생기냐 했더니 상체를 많이 쓰는 일을 하는 직업군에서 많이 생긴대요. 그래서 통증이 시작되면 손을 드는 게, 팔을 드는 게 힘든, 오십견하고는 조금 비교가 되긴 하는데 옷 입고 벗기, 머리 빗기 이런 것들이 위로 올리는 그런 팔 동작이 힘든 거죠. 그래서 107페이지 증상은 특별하게 다친 데가 없는데도 아프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날 밤에 활동을 할 때는 활동하느라고 잘 모르지만 밤에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고 3번 보세요. 3번에 방사라는 말이 나왔죠. 어깨 주변에서부터 팔로 방사되는 거죠. 그리고 4번 어깨에서 소리 나시는 분 있어요? 저도 어깨에서 소리가 나가지고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요. 운동을 너무 과격하게 해가지고 오른쪽 어깨에서 자꾸 소리가 나서 가봤어요. 아프더라고. 처음에는 그냥 원래 뚝뚝 소리가 돼서 맞춰지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꾸 아파요. 그리고 팔 쪽으로 자꾸 이제 통증이 내려와서 가봤더니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충돌해서 마모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석회가 자라고 있대, 뼈가. 그래서 부딪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석회를 없애기 위해서 체외 충격파를 하고 있어요. 무지 아프더만. 무지 아프더라고요. 몇 분 하는데 뭐 5만 원인가 그 이상 주는데 실비 돼도 고통스럽더라고요 하는데 근데 그거를 한 5회 이상 받고 나니까 조금 낫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팔 동작을 많이 하시고 어깨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어깨 통증이 많이 생길 수 있고 어깨에서 소리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외워야 되는 거는 108페이지에 그럼 어깨 통증 예방 운동요법이 있어요. 이게 예방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근데 모든 관절 이런 근골격계 질환은요 예방이 모두 스트레칭이에요. 그래서 이 사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사진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 화살표를 잘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보통 이 헬스장 가면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이 사람은 어깨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팔과 어깨가 붙어 있는 그쪽에 스트레칭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진을 보시면 팔 동작이 막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어깨를 들어 올려서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하고, 아프네 나는.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렇게 들어 올려서 쭉 내가 정말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올려주는 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보니까 수건으로 뒤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 있죠? 그런 그림이 나오면 어떤 통증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인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팔을 많이 움직인 동작들 사진 나왔어요. 외우지 마시고. 그러면은 이건 어깨 통증을 예방하는 운동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것을 108페이지에 5번 보시면 스트레칭 운동 5번 보시면 이 스트레칭 운동은 몇 초간 유지하냐,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내가 당겨주는 그런 힘을 얼마나 줘야 되냐 했더니 10에서 15초간, 요가하는 건 똑같아요. 요가하는 건 똑같고 하나 둘 이렇게 해서 15초 한 다음에 이것을 계속 5에서 10회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하나 나왔지만 뒤에 가면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칭이 나오면 우리는 이제 기억해서 좀 암기해야 될 게, 그냥 한 동작을 할 때 10에서 10초간 유지를 하고 몇 번을 해야 되냐 했더니 적어도 5회 이상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와 10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스트레칭 나오면 5와 10이 막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구나 해서 10에서 15초간 그리고 5에서 10회 반복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이제 근육 운동,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죠. 두 가지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른쪽에 위에 보세요. 그랬더니 엎드려 뻗쳐 자세죠. 엎드려 뻗쳐 자세인데 이 사람이 지금 팔 동작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깨 통증 예방 운동인 거죠. 그리고 누워서 보세요. 누워서 보면 팔을 돌리는 거예요. 안 올라가니 팔에 근력을 심어주는 근력 운동이죠. 그래서 팔의 근육을 조금 키워주는 운동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되는 게 뒤에 좀 헷갈리는 그림이 나와요. 다른 통증에서. 그래서 화살표 엎드려 뻗쳐 해가지고 팔 근육을 키워주는 거죠. 네. 어깨 근력과, 그래서 으쓱으쓱하는 동작이 나오거나 뒷짐 지어가지고 이렇게 어깨를 돌리는, 그리고 누워가지고 팔을 아래로 당겼다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당겼다가 이렇게 해주는 거. 이런 동작들이 있으면 어깨 통증을 예방하는 데 쓰이는 근력 운동이구나, 이렇게 두 가지 운동법이 나오면, 사진이 나오면 고르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09페이지에 손목 통증이 있어요. 손목 통증은 정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별표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 그림 자체를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손가락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손목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생겨요. 어쨌든 간에 관절 이름이 있고 뭔가 통증이 생긴다 그러면 그 부위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109페이지 보시면 손가락이 이렇게 나오죠. 손가락이 나오는데 이 빨간색으로 뻗쳐져 있는 신경이 정중신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뼈를 통과하는 신경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 신경이 몇 번째 손가락까지 있나요? 새끼손가락에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게 검지, 중지 막 이런 것들이 새끼손가락은 잘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이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정중신경이 여기 가운데로 통과하는데, 통과하는 또 신경을 보호하는 관이 있어요. 그 관이 자꾸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경이 그 좁아진 관에 닿으면 너무 손목이 아픈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는
괜찮은데 요 끝에 찌릿찌릿 증상이 나온다. 새끼손가락 빼고 나머지 신경이 있는 부분은 이상한 저림 증상이 있거나 그렇다. 그러면은 손목 터널 증후군을 좀 의심해 봐야 된다. 그래서 손목 통증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관이 좁아져 있다. 그래서 이 수근관 증후군에 대한 얘기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손수자를 써서 수근관이에요. 제가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길 거기 이제 관이 하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수근관 증후군이에요. 관을 통과하는 신경들이 뻗쳐져 있는 그 모든 그 손의 감각이라든지 손목의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거기 정의가 중요한데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의 압력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신경이 자극되는 경우 손목의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흔히 손목 관절 그 수근관이 좁아져서 눌리게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그렇게 돼서 통증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한다. 꼭 기억하시고요. 증상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증상 이런 것들은 이제 배우지 않으면 모르는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죠. 어디 손바닥과 손가락이 저리는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증상 중에 조금 디테일하게 2번에 써놓은 거죠. 손의 감각이 저하돼 있어. 그리고 저려 찌릿찌릿. 그리고 아파. 그리고 물건을 들 때 힘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엄지, 손가락의 반쪽 부위 그리고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과 연결된 손바닥 피부의 감각이 들리다. 결국에 새끼손가락이 빠졌어요. 그죠? 새끼손가락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엄지는 다가 아니라 절반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고 감각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둘째, 셋째 손가락도 이제 감각 저하 이상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위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느냐 새끼손가락 빼고 단데 특히 엄지는 반쪽만 그렇게 감각 이상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꼭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3번 보시면 그러면 어떨 때 아프냐 했어요. 그랬더니 손바닥 방향으로 힘을 주어 굽힐 때 악하대. 이렇게 이렇게 손바닥 방향이죠. 굽히면 굽힐수록 손목이 아픈 거죠. 손목이나 손가락이 저린 증상 이런 게 있으면 수근관 증후군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이 좀 심해지면 젓가락도 잡을 수가 없게 된대요. 그럼 5번 보시면 5번에도 별표. 그러면 주로 밤에 통증이 많이 있어요. 긍돌격계 질환은 활동한 낮엔 잘 모르고 밤에 사용을 안 할 때 아파요. 그래서 이 밤에 통증이 악화돼서 밤잠을 설칠 정도의 통증이에요. 신경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왜 이렇게 아파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털게 돼요. 그러면 약간 수근관이 좀 넓혀지게 된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일시적인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가진단법이 뒤에 나오거든요. 자가진단법 110페이지에 보시면 자가진단법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언젠가는 올 수도 있어. 특히 김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손목 그 수근관 증후군 때문에 수술을 하셨거든요. 너무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채썰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로 하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걸로 계속 채썰기를 칼로 하니까 손목을 너무 많이 사용한 거지. 연세가 있으신데. 그래가지고 바로 수술하고 지금 김장김치를 사 먹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기 자가진단법 보시면 그쵸? 이렇게 굽히면 아프다고 그랬으니까 서로 이렇게 눌렀을 때 손목이나 손가락에 저림 증상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수근관 증후군인 거죠. 그래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근관이 있는 손목의 사진을 보시면 수근관이 가운데 있다는 뜻이에요. 거기 통증이 어디로 가는 손가락으로
방사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수근관 증후군 네, 손목 예방 운동법은 뭐냐 했더니 110페이지 왼 위쪽에 있어요. 손목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최대한 이렇게도 해주고 반대로 아프더라도 참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해주는 거죠. 손목을 움직이는 그림이 나오면 수근관 증후군을 예방하는 그림이구나.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아 손목을 테스트하는구나 생각하셔서 수근관 증후군을 맞힐 수 있어야 된다. 자가 진단법이다. 자, 그 다음에 요통 많죠. 예, 하중도 많이 받고 많이 걸어 다니니까 허리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리고 111페이지 보니까 뭐 당연히 골반 부위와 허리 부위 이쪽으로 통증이 방사되겠죠. 그래서 디스크가 있으신 분도 모르지만 뼈 사이에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완충지대가 있거든요. 거기서 척추가 막 여러 개 있잖아요. 여러 개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추앙판이라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이제 하중과서 눌리면 삐져나올 자리가 없으니까 밖으로 튀어나오는 게 디스크예요.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111페이지에 요통예방 요추 안정화 운동 보세요. 보시니까 뭐래요? 사진에 이 사람은 허리 쪽에 지금 많이 운동을 하고 있네요. 그치? 엉덩이를 들었다 내렸다 하고 요가 자세랑 비슷하네. 그죠? 그리고 다리도 왔다 갔다 해서 허리를 돌려주고 있고 그리고 다리를 들었다 올렸다 하지만 이 다리를 들어 올리고 내리는 동작들이 결국 허리에 영향력을 주죠. 그래서 이런 것은 그림 보셔가지고 이런 것은 이제 허리 쪽을 많이 운동하고 있구나 이런 그림이 나오면 요통 예방 요추 안정화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한 동작 할 때마다 몇 초간 하래요? 10에서 15초. 그리고 몇 번 이상 하래요? 5번에서 10번 이상 하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111페이지에 오른쪽 날개 보시면 요통, 급성요통, 만성요통 있죠? 어렵지 않아요. 급성요통은 급격하게 생겼고 만성요통은 그 급격한 요통이 계속 반복돼서 낫지 않는 거예요. 112페이지 보시면 꼭 알아두기. 요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양보호사들이 물건을 들기 위해서 뭐 무거운 환자를 체위 변경하고 뭐 이러려면은 일단은 이제 어떻게 허리가 안 다치는 요통 예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랬더니 항상 지지면을 넓혀요. 그래서 다리를 좁게 하면 안 됩니다. 다리 사이를. 그리고 무릎을 펴서 들어 올려야지. 굽힌 상태라면 무릎 망가지지. 그죠? 그리고 허리를 돌리는 것보다는 발을 움직여 조절한다. 그리고 물체는 최대의 자기 몸 가까이 있는 게 덜 힘들어요. 그리고 허리가 아닌 다리를 펴서 들어 올린다. 그래서 여기 그림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화분 들다가 보통 많이 허리가 나가시던데. 네. 그러니까 지지대를 넓게 하고 그 다음에 허리에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내 몸 가까이에 두면서 다리의 힘으로 올리는 거죠. 그래서 다리 근육이 튼튼하셔야 돼요. 허벅지. 그래서 이런 것들 물건을 양손으로 들어 올릴 때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보기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낼 수가 있고요. 뭐 어렵진 않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지면을 넓힌다라는 거하고 물건을 최대한 내 몸 가까이 위치하도록 해서 들어 올린다. 그리고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허리를 피는 게 아니라 다리의 힘으로 핀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목통증은 오랜 시간 목을 구부리고 있거나 아니면 하늘을 많이 쳐다보는 사람들한테 많이 걸려요.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목 디스크 있으신 분들 보면은 이렇게 고개를 숙여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보통은 아래를 많이 쳐다보는 자세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심화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은 위에를 많이 보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걸을 때도 의사 선생님이 미스 코리아처럼 도도하게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 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여기 목 통증이 보니까 너무 하늘만 보는 직원만 있어도 그분들은 이제 약간 고개를 좀 내리고 다니는 평상시에서 이 생활 습관을 길러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113페이지 보면 머리를 많이 움직이는 동작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목 통증 예방 스트레칭 운동이죠. 네. 그래서 요거를 항상 최대한 그 환자한테도 사실 해주고 누워있는 와상 환자한테도 많이 해주고 실제로 실습을 하면 너무 시원하고 너무 경험해서 좋은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하네요. 이런 것들 114페이지 근데 머리를 밀어줄 때 저항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헬스장에서 헬스를 하신 분은 알겠지만 머리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최대한 밀었을 때 내 머리는 앞으로 힘을 주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목의 근력이 강화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팔꿈치 통증의 별표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봤을 때 통증에 대한 이 근골격계 요양보호사 문제가 나올 거면은 수근관 증후군 아니면 이 팔꿈치 통증이에요. 네. 그래서 증상은 손목을 펴고 손목을 뒤로 접힐 때, 손을 펴고 손목을 뒤로 젖힐 때, 아까 수근관은 손목하고 손가락이 아팠잖아요. 그런데 팔꿈치 통증은 팔꿈치 안쪽에 통증이 발생하는 거죠. 아니면 팔꿈치 외측 통증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팔꿈치 통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것들은 114페이지 왼쪽이에요. 왼쪽에 날개 보시면 그럼 안쪽에도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바깥쪽에도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팔꿈치를 많이 쓴 사람들이 그랬더니 왼쪽에 팔꿈치 외측 외에다가 동그라미 외자 바깥이죠. 바깥 외자잖아요. 외측 상과염이에요. 그래서 테니스 선수들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테니스 엘보우, 테니스 팔꿈치 이렇게 불려요. 그래서 뭐가 나오든 간에 이 이름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것은 그렇죠. 통증 부위에 동그라미가 돼 있어 114페이지 날개 바깥의 팔꿈치죠. 바깥의 팔꿈치. 이거는 테니스 엘보우. 엘보우가 영어로 팔꿈치죠. 그래서 테니스 팔꿈치라고도 부른다. 했더니 밑에 자 팔꿈치 내측 상과염이라고 또 있어요. 안 내자죠.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위치가 어떻게 다른지 그 빨간색 동그라미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팔꿈치 내측 상과염은 골프를 치는 사람한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골프 팔꿈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너무 헷갈리네요. 그럼 하나만 좀 기억을 하세요. 자, 팔꿈치 내측 상과염 골프를 바깥으로 치는 사람 없죠? 이렇게 안으로 치잖아요. 그래서 내측 상과염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테니스는 반대로 외측 상과염 이렇게 기억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안쪽에 통증 그림이 나오는 것은 내측 상과염 골프 엘보고 바깥쪽에 이렇게 여기 그림이 나오고 통증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테니스 엘보죠. 네. 외측 상과염이 되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팔꿈치 통증 예방 스트레칭 운동 보면은 오른쪽 115페이지 너무 중요해서 다 빨간색이잖아요. 115페이지 그만큼 이런 질병이 많다는 얘기죠. 115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이 얘기를 글로 풀어서 114페이지 맨 밑에 풀어놓은 거예요. 그림을 먼저 보시면 손깍지를 껴요.
그다음에 바깥으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는 거지. 기지개 펴듯이. 그리고 2번 그림 보세요. 2번 그림을 보시면 일단은 엎드려 뻗쳐 자세긴 한데 아까에 우리가 어깨 통증하고 구분되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있는데 똑같이 엎드려 뻗쳐를 했는데 어깨 통증은 다리가 그냥 편하게 누워있는 자세고 요거는 직각으로 일단 무릎과 허리 이쪽이 직각으로 돼 있으면서 팔꿈치가 이렇게 돼 있지가 않죠.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런 운동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은 손목이 같이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손목 운동을 했을 때 팔꿈치가 아픈 병이기 때문에 손목 근력도 강화시켜줘야 돼요. 같이. 그래서 했는데 수근관 증후군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했지만 얘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는 거지. 이렇게. 그래야지 팔꿈치까지 운동이 되죠. 그래서 화살표를 여기 잘 보라는 얘기예요. 화살표를. 근데 손목을 돌려주는 동작들은 그렇죠.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예방 동작이죠. 그렇죠. 그리고 엎드려 뻗쳐를 똑같이 하더라도 요 직각으로 있으면 팔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깨 통증 운동이 아니죠. 이거는 팔꿈치 통증 운동이죠. 이렇게 좀 구분을 하십니다. 이해가 되셨나요?